문갑식의 진짜TV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사드 사태 기억나시죠? 북한 미사일을 막기 위해서 미군이 들여온 사드를 중국이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 회방을 놓아서 또 중국에 편승한 국내 좌파들이 온갖 깽판을 도는 사건이죠. 그때 등장한 괴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대표적인 게 경상북도 성주 유명한 특산물인 참외가 사드에서 나온 전자파로 어떻게 될 거다 이런 얘기 있었죠. 되긴 뭐가 어떻게 돼요. 참외 열심히 잘 먹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이런 기사 썼어요. 사드에 미치는 전자파보다요, 여러분들 가슴이나 주머니에 꽂고 다니는 휴대폰 전자파가 더 위험하다고. 기본적인 상식만 있으면 알 문제를 무슨 사드에서 나온 전자파가 성주 참외를 망쳐서 결국 국민들의 무슨 건강을 위협한다고. 예전에 광우병 사태 때 있었죠.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뇌송송 구멍탁. 참. 그때 우리나라는 거의 중국에 굴복하다시피 했죠. 어떻게 굴복했습니까? 무슨 한한령이라고 내려서 관광객들 못 들어오게 하고 한국 상품 수입 막 제한하고 금지하고 이래갖고 개고생했죠. 한마디로. 그냥 고생도 아니에요. 개고생이에요. 여기다가 개자 붙이니까 강아지들한테 미안하긴 합니다. 근데 그때 중국이 재미를 봤는지 이번에 마지막 결전장으로 들고 나온 카드가 있습니다. 화웨이, 중국 최대의 통신회사. 국제 무대에서 삼성전자와 자웅을 가르는 화웨이죠. 화웨이는 지금 망할 위기에 놓였죠.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에서 화웨이의 휴대폰이나 화웨이의 5G 기술, 5G 기술이 산업 기술을 도둑질해가는 도구로 쓰인다면서 미국부터 서방 세계 전체가 화웨이 제품을 불매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화웨이는 거의 거덜나게 생겼어요. 그런데 갑자기 중국이 미국이나 영국, 호주, 캐나다 이런 서방 세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있다가 제일 만만한 한국을 상대로 해서 엉뚱한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런정페이라는 그 화웨이 회장이요, 갑자기 6.25 때의 한 전투를 언급하면서 한국을 비난했어요. 이 런정페이라는 회장이 한 말을 제가 그대로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총검을 들고 백병전을 벌여야 한다. 지금은 미국에 맞아 떠밀려 내려갈 수도 있지만 다시 일어나 고지를 기어오는 뒤 결국 정상에 설 것. 그러면서 이 사람이 상감령 전투를 소재로 한 선전영화에 나온 백병전을 거론했는데, 문제의 이 화웨이의 런정페이라는 회장이 인민해방군 장교 출신이에요. 그리고 공산당원. 그래서 1987년도에 화웨이가 설립됐을 때 창업 때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곤란도 겪지 않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게 인민해방군이 화웨이에다가 대량 주문을 넣었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았죠.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미국도 이것을 의심하고 있어요. 화웨이의 실질적인 주인이 중국 인민해방군이다, 아니면 중국 정부다, 둘 중에 하나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의 강력한 영향력 하에 바로 이 회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화웨이 제품을 쓰면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의 중요한 산업 정보와 군사 정보가 다 그대로 중국으로 넘어간다. 중국 사람들 해적질 유명하죠. 베끼기 돈 안 내고 정당한 대가 안 내고 베껴 먹기, 남의 정보 훔쳐가기, 세계 최고죠. 근데 화웨이는 부인해 왔어요. 중국 정부의 지분은 한 주도 없고 런 회장의 지분도 1% 안팎이다. 근데 이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 흑막이 다 깔려 있을 텐데. 이 런 회장이라는 사람은 올 들어서 국내외 매체를 통해서 화웨이는 절대 중국 정부나 군의 스파이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지난 1월 미국 CNBC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가 만일에 당신한테 정보를 요청하면 어떡할 거냐? 라고 묻자. 고객 우선주의와 고객 중심주의가 제 기업의 가치라면서 나의 중국 공산당과 오랜 관계가 정부의 요구를 거절하게 못하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중국 정부와의 관계를 부인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는 의심의 눈초리를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망할 위기에 몰린 런 회장의 입에서 마침내 상감령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상감령이 어딘 줄 아십니까, 여러분? 철의 삼각지대에 있는 우리나라 땅이에요. 6.25 때. 그러면서 작년 10월에 이 사람이 상감령이라는 단어를 언급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작년 10월에 화웨이 상해 연구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에게 5G는 세계 고지인 상감령을 빼앗는 것이다. 이번 전쟁에서 대가를 아끼지 않고 승리를 거둬야 한다. 상감령 공략은 전적으로 여러분에게 달렸다. 그런데 올 5월 초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결렬되고, 미국은 본격적으로 화웨이에 대해서 제재를 강화하자 갑자기 이 화웨이 회장 입에서 상감령이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하고, 중국의 CCTV, 중앙TV죠. 국영방송에서는 갑자기 16일부터 6.25 관련 영화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영웅아녀, 상감령, 빙혈 장진호, 뭐 장진호 전투 얘기하는 거죠. 중국에서는 6.25를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하죠. 미국에 저항하고 북조선을 도와준 전쟁이다. 그런 거 환구시보라고 유명한 신문 있죠? 근데 뭐 입만 열면 중국 정부 두둔하고 남의 나라 조지는 신문. 거기에 총편집인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했냐면, 갈수록 격렬해지는 미중 무역전쟁이 우리에게 조선전쟁, 즉 6.25 전쟁을 떠올리게 한다면서, 우리는 지금 상감령 전투 정신으로 떨쳐 일어나 오늘날의 상감령 전투에서 세기를 열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럼 상감령 전투가 뭔가? 1952년 10월 14일부터 11월 25일까지 약 한 달 열흘, 한 40일에 걸쳐서 벌어진 전투예요.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오성산 일대에 고지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전투를 저경능선 전투라고 부릅니다. 43일 동안의 싸움 끝에 중공군, 즉 지금의 중국군이 오성산 아래 능선인 상감령에서 유엔군의 북진을 저지해갖고 오성산 정상 일대는 결국 휴전선 북쪽으로 갔죠. 하지만 저경능선 전투에서는 진짜 뺏고 뺏기는 혈투가 벌어진 끝에 우리나라가 이겨서 저경능선은 우리 쪽으로 왔죠. 그렇다면 이 전투는 뭐 누가 완승을 거뒀다라고 얘기하기 힘든데, 중국에서는 마치 상감령 전투 이겼으니까 이 전투 자체가 다 이겼다, 이렇게 됐어요. 제가 더 찾아봤습니다. 상감령이라는 데를 보면은 말이죠, 오성산 그 부근 해발 1062m예요. 전투의 저경능선 전투와 삼각고지 전투를 합쳐서 상감령이라고 이러는데, 여기는 진짜 대단한 휴전 직전에, 휴전 1년을 앞두고 서로 한 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한 혈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중국이 갑자기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화웨이라는 자기들의 간판 기업이, 우리로 치면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일거에 망할 위기에 놓이자 느닷없이 우리나라 6.25 전투를 끌어들이는 의도가 뭘까? 뭘까요, 여러분? 이유는 뻔하죠. 사드 때 한번 본때를 보였더니 한국 정부는 중국의 말이라면 오줌을 질질 싸고 오금이 저려서 제대로 된 반박 한마디도 못하고 고분고분하고, 당시에 중국을 방문한 대통령은 아침밥 사주는 사람도 없어서 부인과 더불어 밥을 먹는 초라한 장면이 보도됐죠. 또 그걸 갖고 무슨 중국의 민생을 탐방한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댔죠. 무슨 민생 탐방을, 대통령이 민생 탐방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침밥 뭐 먹는지 중국까지 가갖고 혼밥이나 하고. 그때 한번 이렇게 혼을 냈더니 한국 정부가 깨갱하는 걸 보고 그래? 동대문에서 뺨 맞고 남대문에 가서 화풀이 한다는 속담 그대로죠. 미국과 서방 세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작살나고 깨지니까 한국을 향해서
마지막 협박장을 던진 겁니다, 이거. 너희 어느 편에 설래? 너 한국, 미국이나 저 서방세계 편에 설래? 아니면 우리 편에 서서 다 죽어가는 화해의 한국을 딛고서 좀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너 어디 설래? 이거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서방세계 편에 서야죠. 뭐 관광객 끊기든 말든 뭐 우리나라 무역이 당분간 하든 말든 해야죠. 왜? 미국에서는 벌써 그런 사태를 예측하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얼마 전에 그랬죠. 화웨이에 대체할 수 있는 건 삼성전자뿐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갈 길은 뻔한 거죠. 지금도 미국, 일본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왕따 당해서 패싱. 쉽게 가면 주식 용어로 치면은 손절매 당했죠, 대한민국에서. 문재인 대통령 자체가 손절매 당한 거예요. 그런데 중국 시진핑이는 온다고 하더니 방한한다고 하더니 안 오면서 갑자기 화웨이의 폐쇄를, 화웨이의 전투에 갑자기 우리를 끼어들인 거예요. 끌어들인 거예요. 너희 상감정처럼 하겠다. 우리가 무슨 죄가 있어요? 우리가 무슨 화웨이에다가 무슨 뭐 산업 스파이를 보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화웨이 저 불매운동에 참가했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뒤통수를 팍 치면서 너 어디에 있을래? 이거예요 지금. 왜? 사드 때 재미를 넘어가지 않습니까? 더 열받는 것이 강원도 화천에 가면 소양강 근처에 그 파로우라고 있죠. 파, 깰파자입니다. 격파하다 할 때 파자. 호, 오랑캐 호자죠. 여기가 저 유명한 파로우 전투. 1951년 5월 26일부터 5월 28일까지 3일 동안 벌어진 전투에서 우리나라와 미군이 중공군을 작살낸대요. 작살냈습니다. 그래서 그 소양강 일대가 중공군 시체의 피로 며칠 동안이나 뻘겋게 물들었던, 중공군이 당시 8.5에서 낳은 사상자가 25,000명 이상, 25,000명 이상이에요. 이에 감동한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붓을 들여서 휘호를 썼어요. 8.5라고. 근데 그것을 중국에서 지금 이름 바꾸래요. 기분 나쁘다. 이러면서. 그랬더니 또 강원도 지사가 마음이 좀 흔들리나 봐요. 아유, 참.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나라예요? 8.5 이름이나 바꾸라는 압력이나 당해도 끽소리도 못하고. 나도 이번에 처음 알았네요. 쉬쉬 숨기느라 바빠. 제가 매번 말씀드려 타조. 오스트리치 영어로. 타조가 무슨 위기만 나면 모래밭에 자기 엉덩이만 밀잖아요. 그 큰 몸통하고 날개는 다 노출되는데 속으로는 내가 이렇게 모래밭에 묻으면 날 모르겠지? 모르게 뭘 몰라요. 사자가 보면 잡아먹기 딱 좋은 자세죠. 갑자기 상감령 전투를 끄집어내더니 8.5 이름을 바꾸래요. 이러다가는 지금 저 강원도 고양시에 있는 그 무슨 저 적성면인가 있는 북한군하고 중공군 그 묘 있죠. 그거 이제 여기 저 동작동 국립묘지로 옮기라 할 거야 아마. 이대로 있으면. 그 매년 대통령이 와서 그 영령을 위로하라 이럴 거예요. 중국 애들 그 속셈이 뻔하죠. 아니 무슨 놈의 8.5 이름을 바꿔요. 자, 저는 이번 전투가 주권에 대한 마지막 수호의 결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무역상의 무슨 손익을 가릴 수가 없는 문제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물러서는 순간 대한민국은 이제 동네 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미국이나 일본이 보면 우리는 약점만 잡히게 되죠. 일본한테는 야, 너 임마 왜 중국한테 꼼짝도 못해서 우리한테 맨날 뭐 위안부 할머니고 징용 문제 또 제기해. 자식들 나쁜 놈. 주대던 놈들 이 소리 들을 거 뻔하죠. 미국은 야, 너
우리가 주한미군하고 주일미군 핵전력으로 너희 보호해주고 있는데 이 중요한 5G 전투에서 중국 편을 들어? 그러길래 사드 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이 소리 들어도 할 말이 없어. 아휴, 무슨 놈의 나라가 30년도 아니고 2, 3년 만에 이렇게 쪼그라듭니까? 무슨 8.5 이름을 바꾸고 상감령 전투를, 그건 우리나라도 이긴 전투예요. 저격의 능선 전투에. 국방부 전사에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근데 중국 놈들이 지들이 이겼다고 주장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G 전투는요, 향후 100년의 운명을 겨루는 거예요. 그냥 무슨 휴대전화나 기술, 단순 기술 파는 전투가 아니에요. 여기서 사드 때처럼 밀리면 안 돼요. 근데 또 일부 좌파들은 맹목적으로 또 달려들겠지. 아, 중국 어쩌고 저쩌고. 노예 근성을 타고난 사람들. 자주와 반미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굴종과 굴욕의 DNA가 박힌 사람들. 그 사람들이 또 이번엔 무슨 또 성주 참외니 뇌송송 뭐 무슨 탁 하듯이 구멍탁인지 뭐 뇌송송인지 그런 핑계를 들고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화웨이와의 전투는 그들에게도 상감령 전투지만 우리에게도 저격의 능선 전투 같은 상황입니다. 절대 이번에 저희가 물러나서는 안 돼요. 이제 8.5 이름 바꾸면요, 이름 다 바꿔야 돼요. 와, 이거 다 바꿔야 돼. 국립묘지도 내줘야 되고요. 뭐도 내줘야 되고. 정말 정신들 차리시길 바랍니다. 이 보통 상황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보통 상황이 아니에요. 제가 너무 열받아서 지금 오늘 나와서 촬영 3개 했는데 뭐 어떤 게 먼저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약을 먹었는데도 이명이 도질 정도입니다. 진짜 위기 상황입니다, 여러분. 네. 네, 문갑식의 진짜 TV는 여러분들이 기존의 신문이나 방송에서 보지 못했던 특종이나 뉴스의 이면에 숨겨진 의미 또는 스토리를 발굴해서 전해드리는 기사입니다. 부정확하거나 두리뭉실 쓰는 기사, 저는 용납을 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뭐 저희 나라의 운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당분간 뭐 무역 분쟁이 뭐 1년이든 10년이든 5년이든 계속돼서 우리가 단기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될 문제입니다. 8.5를 바꾸라고요? 아유, 참.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오기 시작하죠. 왜? 대통령부터 약점을 잡혔으니까. 이제 대북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대한민국 전체 존립에 관한 문제입니다. 문갑식의 진짜 TV를 널리 구독해 주시고 퍼뜨려 주시고 주변에 소개해 주시고 좋아요, 뭐 월간조선 구독, 후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지킵시다. 감사합니다.